네,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가 봐요. 우울증이 오고 극단적인 이제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강 강의는 사실 치료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기 때문에 치료라는 단어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지, 인간은 뭐든지 이 몸에 필요한 요구를 최대한 맞춰주는 거지. 그 치료라는 단어는 엄격하게 쓰면 인간은 누구도 쓸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을 연장하고 회복하려고 하지만은 타고난 수명 이상은 못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환자들이 병원에 가고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강의를 듣고 음식을 바꾸고 생활이 바뀌면은 이걸 하면 무조건 100% 낫는다, 나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연 치유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이 자연계의 생명의 법칙이 우리 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제 농사 짓는 걸 보면 봄이 되면요, 밭을 감고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잘 가꿔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는 신의 영역이거든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병도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을 어떻게 뭐 한다 그지만은 사실 씹어서 삼키는 영역, 우리가 목숨이라 그죠? 요까지만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이게 움직이는 기계예요. 우리가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고 피가 돌고 땀이 나고 신장과 뭐 폐가 일하는 거 우리 의지와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있어서 그래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남자만으로도 여자만으로도 안 돼요. 남성의 역할이 있고 여성의 역할이 있듯이 딱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몸의 조건을 맞춰주는 방편을 찾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20만 개의 조건이 맞아야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만 개를 지킨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단지 우리는 가장 크게 이제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고 씻고 이런 짧지만은 하루의 어떤 삶을 규칙적으로 바르게 할 때 몸의 기능이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할 일이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어떤 것이라도 먹는 걸 주면서 이게 치료제입니다 하는 거는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인체가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이제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뭘 생각해 봤는가 하면요,
지구상에서 지금 100살까지만 산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우리 선생님은 아직도 40년 이상 더 살아야 돼. 100살까지 내가 산다면은.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요. 그것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러고, 제일 오래 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생로사였지 생로병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브라함 시대에 와가지고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고, 아브라함의 형제가 하란인데, 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하란의 아들인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다라 써놨어요. 지금은 우리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 그냥 뭐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이 고대 세계에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는 것은 그는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0세도 못 살고 이렇게 죽을 때 과연 이 어떤 뭐 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수명 자체가 짧아졌다는 것은 생명 에너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 자체가. 생명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는지만 알면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갤로프 같은 경우는 뭐 산이고 뭐고 막 올라가지만 티코 타면 사람 타고 잘 못 올라가잖아요. 오늘날 우리 몸들이 갤로퍼처럼 큰 차에다가 엔진은 티코 차를 엔진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밀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해 봤어요. 뭘 먹어라, 뭐가 좋다 하기 전에 우리 몸 안에 어떤 생명 에너지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그 근원을 우리가 공급되게만 할 수 있다면은 훨씬 더 활력 있게 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첫째 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 태양을 만들었고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 때는 이 흙으로, 땅의 원소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인간은 고대에 가장 오래 산 사람도 969세. 천수를 못 누리고 죽었는데 홍수전의 평균 수명이 한 912세 됩니다. 근데 태양을 보면요, 핵 융합하는 그 에너지 방사가 앞으로도 50억 년은 더 간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냥 말은 안 했을 텐데 신토불이 몸과 흙은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지구가, 우리가 사는 지구가 뭐 수십억 년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6,000년 동안 계속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구 속에 계속 용암이 끓어오른다는 것은 에너지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온천이 있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제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뭐 건강이 어떻고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태양의 에너지, 지구의 에너지, 우리 몸의 에너지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더라고요. 한국에서 지금 카스타라는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어요. 유럽에서는 더 큰 거 배에도 되는 걸 만드는데, 핵융합 발전은 수소를 갖다가,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를 갖다가 결합을 시켜요. 이 수소가 이제 원자 핵은 플러스인데, 플러스끼리는 이게 반발력이 있어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붙이려고 하면은 1만 도 이상의 고열로 열을 받게 해줘야 이게 붙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태양은 핵융합 발전소입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금속의 원소, 한 100여 가지가 넘는 금속의 원소들이 핵이 융합되는 양성자, 중성자, 그 전자의 숫자에 따라서 금도 되고 은도 되고 철도 되고 니켈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이 완전히 이게 빛의 연금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져지고 보여지는 모든 금속들은 빛의 또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빛이 만들어낸 산물이니까 빛의 실체라는 거죠. 만져지는 빛이라는 건데요. 이 핵융합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보다 7배 이상 에너지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사선도, 나쁜 방사선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열광하게 될까요? 지금은 핵분열 발전소인 원자력이 아니고 이제는 핵융합 발전에 연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자를 마음대로 다루지 않습니까? 전자제품. 그래서 전자를 마음대로 다루듯이 앞으로는 인간이 핵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거든요.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에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지구에서 일어나는 핵분열, 우리가 핵분열로 만드는 폭탄이 원자폭탄입니다. 핵분열이 한 번에 일어나면 지구가 뻥 터져버리고 날아가 버리겠죠. 이것이 이제 자동 조절되면서 계속 온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과학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지구 안에서 우리가 용암이 끓고 계속 흐르고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끓게 하는 에너지가 핵분열 에너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70년 전이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은 핵분열 폭탄입니다. 이 중성자를 충돌시켜서 분열시키는 데 나오는 에너지예요. 이제 사람들이 핵융합 폭탄도 만들었어요. 그건 수소폭탄이에요. 근데 문제는 핵융합이 일어나려면은 엄청난 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열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에는 핵융합하는 물질을 넣어놓고 겉에는 핵분열을 일으키는 원자폭탄을 딱 같이 넣어가지고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면서 엄청난 고열이 일어날 때 그 고열로 인해서 핵융합, 수소가 결합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로 인해서 뭐 7핵 원자폭탄에 막 거의 7배, 10배 되는 폭발력이 나게 되겠죠.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방사능을 가지고요, 어떤 물질의 변화, 또 생리, 화학, 과학, 뭐 안 쓰인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곡식에 벽시도 종자가 참 많지 않습니까? 감자도 종자가 많고요. 이게 대개 뭘로 이렇게 종자를 바꾸는가 하면 방사선 육정법으로 품종 개량을 해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인간도 몸 안에 근본 에너지가 태양과 지구처럼 핵을 통한 에너지로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몸의 신경계의 전류가 그렇거든요. 이 전류가 어디서 만들어질까 이 말입니다. 이 전류가 전선이 없어요. 저는 무선으로 충전될 거라고 했는데 요즘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지금 핵 발전을 일으켜서 인류가 뽑아 쓰고자 하는 것은 전기거든요. 전기를 가지고 모든 우리 사회 전반에 쓴다면 우리 인체에 흐르는 전류, 특히 두뇌가 배터리라면은 이 전류에 이 배터리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늘 이렇게 헤맨다면은 그 에너지 공급하는 발전소가 우리 몸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인체는 어떤 발전을 할까? 제가 알기로는 핵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 방사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양, 공기, 땅에서 우리가 엄청난 방사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방사능을 받았을 때 이 끊임없는 에너지의 자극으로 인해서 금속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성질을 표출합니다. 우리가 동기 감응이라 그래요. 동기. 같은 기가 서로 감응한다.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이클을 맞추지, 그죠? 방송국에서 보낸 주파수에 우리가 사이클로 같은 주파수를 맞춰주면은 방송국에서 보낸 소리를 듣고 영상도 보고 우리가 다 합니다. 우리 그걸 공명 주파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부산에 계시는 이상명 교수라는 분이 건강한 남자 3사람에게서 정액을 받아가지고요. 방에 칸막이를 딱 두고 이쪽에 이 3사람의 정액을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건장한 사람 3사람을 한쪽 방에 놓고 그리고 정액에다가 미세한 전류 측정기를 갖다가 딱 장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쪽 방에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당 감전을 시켜서 전기 충격을 줬어요. 그랬더니만 이쪽에 있는 정액에서 이게 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랫게 우리 어머니 모시고 우리 아버지 산소를 갔다 왔거든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괜히 거기에 막 끌리잖아요. 그죠? 가보고 싶고 머릿속에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이 날까? 사람들이 제사를 4대를 지내요. 100년을 지내요. 뼈가 말입니다. 100년이 지나면은 사라져버려요. 이 바닷물 속에만 우라늄이 50억 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음식 중에 탄소 14라든지 칼륨 40, 우라늄 이런 방사능 물질이 우리 몸 어디에 들어가서 주로 축적이 되는가 하면 뼛속에 가장 많이 축적이 됩니다. 거기서 있으면서 얘들이 이제 핵 분열이 되면서 우리가 칼륨 40이라는 이 방사능은요, 반으로 그 방사능을 방사하는 것이 반으로 주는 게 12억 5천만 년. 거기에서 계속 방사능을 낼 때 거기에 있는 금속들이 내는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 자녀들과는 사실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이지만은 부자지간에 같은 파장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모가 죽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고 늘 마음에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이제 100년이 지나버리면 뭐 거의 다 뼈가 사라지니까 이제 사당에 이제 위패만 모시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 어떤 동기 감흥을 일으키는 에너지원도 제가 봐서는 방사능이 아니고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방사합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과학이 뭐를 발견했는가 하면 우리가 보는 저 나무 잎퍼리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자라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고. 저 잎퍼리 속에서 분자 상태, 우리 눈으로는 확인 안 되는 분자 상태에서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그 안에서 핵융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벼가 자라면서 알맹이인 화학적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어떻게 이렇게 핵분열처럼 분열될까요? 이건 참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생각하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릴 때 불에서 불 떼고 그 감자 구워 먹으면 그 뭐 탄 거 그냥 좀 먹었습니다. 그죠? 보리차 시중에가 파는 거 보면 좀 태웠어요. 차는 그냥 마십니까? 아니면 이 불에다 덮습니까? 덮어요. 이 가마솥에다 이렇게 덮어서 좀 태웁니다. 중국에서는 보니까 작은 병에다 차를 넣고 찻잎을 넣고 끓이기 전에 불이 있는 숯덩어리를 넣어서 막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구워가지고 마시고. 미국 사람들은 가보면 몸이 아픈 다음에 회복식 할 때는 꼭 오트밀을 볶아가지고 죽을 끓여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름에 기력이 빠지면은 미숫가루 먹지, 그죠? 좀 볶아서 먹어요, 그죠? 왜,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익힌 음식을 먹는 구조인데, 유럽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걸 먹습니까? 고기를 먹지만 구운 빵이 주식이에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볶아서 먹고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이쪽에 이제 지역 사람들은 짜퉁이라 그래서 보리나 이런 걸 볶아가지고 가루 내가지고 힘이 생긴다면 거기다 소금 좀 타서 그냥 주먹밥 해서 먹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굽거나 볶아서 먹는 사람들이 다 건강해요. 근데 특별히 한국 민족은 굽고 볶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찌고 삶고 뭐 찌개 이런 식이지. 근데 유럽 사람들은 뭐 땅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이든 그쪽 사람들에 가보면 체격이 크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그 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볶은 곡식을 줬고 떡을 만들어서도 왜 구워서 먹게 했을까? 그리고 우리 애들은 과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줄 때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 이것하고 뭐가 에너지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한번 굴려본 거예요. 근데 모든 이런 방사성 물질은 음식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적든 많든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현미 속에 이 칼륨 40이 뭐 적당하게 많이 들어있지만은 곡식 속에 이것을 그냥 먹었다. 밥을 해서 그냥 먹었다. 그럼 이게 섬유질 속에 이게 들어있는 칼륨 40이 장 속에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냥 통과돼 버릴까? 우리 검정살 밥해 먹고 화장실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나와요. 그죠? 옥수수 요즘 쪄먹고 가도 그냥 대부분 나와요. 그럼 결국은 이것이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에 보면 엄마들 아랫배 찬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는 그랬어요. 아, 이게 장에서 음식이 띄워지기 때문에 열이 난다. 근데 지금 현대과학이 뭐를 밝혔는가 하면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하나하나가 마이크로 핵 반응로라는 거예요. 이들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방사성 물질이 들어갈 때 엄청나게 활력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근본 물질은 태양이고 지구고 사람이고 방사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슘같이요. 인공 방사능이 아닌 것은 자연 방사능인 것은 칼륨 40은 아무리 많아도 그 방사능으로 해서 우리가 해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연 방사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뭐 비타민 A, B, C, D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진다면은 앞으로 이 자연 방사능이 인간에게 필수 광물로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봐요. 왜? 자꾸 우리가 뭐 오미라 그러잖아요. 그죠? 달고 짜고 씹고 맵고 뭐 이런 맛이 있다면 지금은 육미라 그래요. 현대과학이 하나 맛을 추가했어요. 왜냐? 지방 맛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육미를 쳤어요. 육미를. 지방 맛.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예를 들어 청산가리 있죠. 청산가리. 시한산염이 비타민이 될 수 없죠. 그죠? 현대과학은 비타민 17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밥을 먹고 우리가 이게 생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고 현미밥을 먹고 이럴 때는 이 미네랄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방사능 물질이 다른 광물처럼. 그런데 이 미네랄들은 방사능 물질을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모든 이 곡식 속에 광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섬유질이 탄소로 바뀔 때 세포의 기공이 열리면서 그 안에 미네랄이 분리돼 나올 때 이 방사능 물질도 분리돼 나온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500개 내지 3000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파괴되고. 그러면 유전자가 변이된 암세포들이 만들어질 때 이 비정상적인 세포를 파괴하는 것이 과연 뭐가 할까? 다른 원인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방사선 치료는 뭔가 하면요. 암세포가 보면 세포에 핵이 있고 주위를 도는 전자가 있다면 방사능 치료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도는 전자를 이 방사 에너지가 전리를 해서 튕겨내 버려가지고 원소 자체의 기능의 변화를 통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 안에 암이 생겼을 때 우리 몸 안에 상재되어 있는 이 방사 에너지에 의해서 암세포가 파괴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1초에 한 개의 방사선이 나올 때, 한 개의 원자가 붕괴돼서 방사선이 나올 때 그걸 1베크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간의 몸에는 보통 1초에 6,000 내지 7,000개의 방사능이 붕괴됩니다. 원자가. 그렇다면 우리 몸이 핵발전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왜 요즘 시대에 와가지고 암이 이렇게 많을까? 그죠? 근데 제가 간단히 딱 얘기해서 우리 여성들이 아랫배가 다 차요. 대부분.
겨울에 수철 만지면 따뜻합니다. 쐬는 차도. 에너지가 방사되면서 원적외선을 나올 수 있도록 자극해 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볶은 곡식이나 구운 떡을 먹어서 여기에서 에너지가 방사 에너지가 나올 때는 배부터 따뜻해지겠지요. 그리고 이것들이 뼛속에 들어간다면은 진짜 그 에너지를 생명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힘과 활력 넘치는 백혈구나 적혈구가 만들어질 거예요. 왜요? 모든 생명되는 피가 골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은 소가 흙을 먹을까요? 소 있는데 황토를 많이 먹입니다. 젖소 있는데. 닭이 흙을 먹을까요? 닭은 모래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흙 속에 있는 광물을 먹어야만이 이게 방사 에너지가 균형이 되고 조절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흙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소도 보니까 막 황토 가루를 막 주더라고요. 황토 가루를 안 주면 소가 땅을 파고 막 똥이 섞인 흙을 먹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흙 속에 있는 어떤 생명의 원소들이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가 이 원소들을 일단 피부로도 접하지만은 인간의 본 저거는 주로 이제 먹는 거에 초점을 맞춰지니까 실제로 그럼 우리 몸속에 자연 방사능 물질이 좀 증가돼서 많으면 좋겠지, 그죠? 그럼 에너지가 활력이 있겠죠. 그럼 내가 방사능 치료를 안 받아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몸 스스로가 방사능을 내서 암세포도 파괴할 수 있다고 우리가 논리를 설정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이쪽은 연구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방사능이 많은 음식이 뭘까? 우리는 지금 여기 별로 덥지 않아요. 더운 필리핀이나 이런 지역에, 더운 지역에 사람들이 기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져요, 그죠? 그럴 때 에너지가 좀 필요하겠죠. 그 더운 지역 사람들이 그냥 나무에 따먹는 주식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뭐 같아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바나나에 한 100크렐 정도, 100크렐 정도. 꽤 많지요. 보통 음식이 한 30, 50이라면 바나나는 섬유질이 아닌데 그 안에 그냥 흡수될 수 있는 그 칼륨 40, K 40. 그러니까 이것이 방사능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먹는 음식이 뭘까? 아이들은요, 젖을 먹다가 젖을 떼고 밥을 먹을 때 육감적으로 자기 소화기관에 안 맞는 건 안 먹어요. 그래서 애들은 섬유질 소화기가 있기 때문에 생채소 안 먹고, 콩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콩밥 안 먹어요. 곤란해요. 근데 어른들이 자꾸 먹으라 그러다 보니까 육감이 사라지면서 이제 막 먹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뭐가 어떻게 들은지 모르지만은 표고버섯 해롭다 하는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선생님 어때요? 표고버섯 우리가 다 좋다고 생각합니까? 값이 비싸면 못 먹지. 원래 옛날부터 1표고 2능이 3송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릴 때 듣기를, 아니 송이가 제일 비싼데 왜 1표고라고 하고 2능이라고 하고 3송이라고 할까? 표고를 마고라고 합니다. 마고 한방에서는 독이 없다 그래요. 거기서 항암제도 뽑아내요.
근데 제가 식품을 조사해 보니까 표고버섯에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에 뭐 20, 30, 50 정도 K40이라는 방사능이 들어있다면 K39가 가장 안전한 칼륨입니다. 이건 한 93% 정도. 또 K41은 뭐 한 6.7%. 그러면은 K40이라는 방사능은 0.012% 있어요. 이 지구상 물질 중에. 근데 이 K40이라는 이 방사능 물질이 표고에 700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야, 이게 육감으로 알지 않으면은 1표고 2능이 삼송이라 그랬을까? 그죠? 제가 그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것이 뭘까 이제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미역도 뭐 50선이고 뭐 별로 많지 않아요, 다. 근데 우리가 음식물 맛낼 때 말입니다. 맛이 없으면 안 먹잖아, 그죠? 성경에는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 조미료 안 쓰기 위해서 천연 조미료 제일 많이 써요. 천연 조미료에서 맛내기 위해서 쓰는 제일 많이 쓰는 식재료가 뭔지 압니까? 다시마예요, 다시마. 다시마에는요 2100g 최고 많아요. 그럼 다시마는 거의 방사능 수준이에요. 방사능 측정기를 대보면 수치가 보통 뭐 그냥 한 20 정도 있다면은 측정기 내는 막 70씩 막 쭉쭉쭉 올라가 버려요. 측정기 그 수치상으로도. 방사능이 많다는 게 뭡니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시마를 갖다가 끓여가지고 먹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섬유질이니까. 그냥 대변 볼 때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빠져나가. 그래서 좋다고 해서 뭐 다시마만 먹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식이 곡식이기 때문에 곡식 좀 잘 먹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고버섯도 좀 구이해서 잡숫고, 그 다음에 다시마 같은 걸 우리가 흔하잖아, 그죠? 이것을 이제 튀기는 게 볶음국수처럼 이게 부드러워지고 탄화되면서 이게 그 안에 미네랄이 잘 분리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산패 안 돼, 포도씨 기름이 잘 산패가 안 돼요. 쩔는 게 없어요. 포도씨 기름 뭐 대한민국에 다 팔지 않습니까? 제가 뭐 우리가 여기서 다시마 티각 판다고 해가지고 우리 것만 사 먹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볶음국수 우리가 만든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것만 사 먹으라는 거 없어요. 뭐 먹는 음식이 뭐 특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집에서 우리가 다시마를 뭐 다시 내서 하든지 뭐 그래 할지라도 다시마 티각을 해가지고 단 설탕을 넣지 말고 마스코바도 원당 같은 거 좀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먹는다면 에너지가 좀 증가될까요? 저희가 지금 볶음국수 먹은 지가 20년이 됐거든요. 처음에 다 몸이 춥고 냉하고 얼어붙은 사람들이 한겨울에도 영하 20도도 막 찬물에 들어가고 이걸 하면서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제가 항상 그게 고민이었어요. 장에서 띄워진다 그러지만 한번 쏴버리면 그 다음에 열이 없어지게 되는데 끊임없이 이게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은 몸 안에 그 에너지를 계속 발산하는 발전소가 있다는 건데 그 발전소가 어딜까? 제가 그게 평생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아직 또 연구하고 살펴보는 단계지만은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보고 인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방사능 내뿜는 뭐 체르노빌이나 그죠? 후쿠시마 옆에 가서 살라는 건 아니고 자연 방사능으로서 우리 몸에 해가 없고 지금 우리가 땅과 접하지 않잖아요. 전부 흙과 단절됐어요. 이런 물질들은
주로 이제 뭐 논에 가서 우리가 진흙 속에 몸을 대고 일을 한다든지 맨발로 밭을 메고 풀을 뽑고 이럴 때 흙 속을 통해서 이게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유방암 환자가 뭐 400%나 증가됐대요. 이게 너무너무 많이 증가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이제 암 환자이시지만은 우리가 뭐가 좋습니다. 뭐 다시마가 암을 치료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몸이 우리 몸을 스스로 치료한다면은 인간의 몸에 필요한 원소로서 지금 우리가 뭔가 공급해 줘야 될 원소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뭐를 좀 더 공급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우리가 볶음곡식이나 떡을 먹을 때도 좀 노릇노릇하게 좀 잘 구워 먹고요. 한국 사람들은 빵을 먹어도 또 쪄서 먹어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추석이 돼 송편도 뭐 쪄서 먹는데 좀 구워 먹고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체격 크고 힘쓰잖아. 그죠? 문화가 전부 굽고 빵 먹는 문화. 저기 뭡니까? 독일 사람들은요. 속이 불편하고 이상이 오면은 빵을 갖다 태워가지고 약으로 먹어요. 우리 숟가락 먹듯이. 그게 에너지원이고 살균작용이 다 돼버리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야 그럼 우리가 숟가락 먹지 않습니까?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수철 계속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은 인간이 볶음곡식을 먹게 했을까? 그 답이 저도 완벽하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곡식 속에 뭐 좋은 그 잿물이 생겨가지고 혈관이나 조직 속에 노폐물을 녹여낸다는 거. 또 볶여질 때 프로실라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에 의해서 세포를 보호한다는 거. 또 그걸 볶을 때 곡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 뿜어져 나와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나 호르몬 대사 이런 데 우리 몸에 좋다는 거. 뭐 현대 과학이 밝히는 그 정도 선에서 불과했는데 제가 요 근간에 이제 좀 생각해 보면서 느낀 것이 이제 한 20년 이렇게 먹고 산 결과들을 이렇게 먹은 사람들과 먹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뭐 그렇다고 체격이 더 크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몸에서 나는 엄청난 끊임없이 증가돼서 나오는 그 에너지 열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 생명력은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냉체질이 암체질이라 그래가지고 체온 1도 올리려고 뭐 엄청나게 열을 가하는데 이거는 지구처럼 지구 안에서 이게 광물이 끓어서 흐르는 온도가 지금 1600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면 몇 메다만 들어가면 항상 지하수는 15도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끊임없이 지구가 에너지를 주는 그 원인이 우라늄과 토륨이라는 방사능이라면 인체도 미량의 그런 원소가 필요하지만은 인체에서 많이 들어와도 해가 없이 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은 현대과학적으로 칼륨 40이라는 방사능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내가 이거 암 아닐까? 다 건강 염려증에 사는 세대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칼륨 40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할 때 우리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지금 방사능 치료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마가 뭐 치료제는 아닙니다. 내 몸이 그것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태양이 핵융합 발전소고
지구가 핵분열 발전소고 인체 내의 어떤 핵물질에 의해서 인체가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과학이 밝힌 거예요. 밝힌 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야,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건강에도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예전에 우리 어디 놀러 한번 가려면 사진관에 가가지고 올림푸스 카메라 하나 빌리고, 예? 코닥 필름 하나 넣어가지고 가서 찍고 현상하고 이럴 때 있었어요. 어릴 때 우리 가면 다 그래 했죠. 근데 지금 코닥이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발명한 게 코닥이었어요. 근데 필름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거 조금 더 팔고 만들려고 하다가 정보가 누출되고 소니가 만들고 삼성이 만들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다 스마트폰 자체가 다 카메라고 누구든지 원하면 아무 데서나 찍고 아무 데서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진을 보는 것이 새로운 각도가 생기듯이 건강도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의 발전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뭐 현미밥의 채소 시대에서 이제는 제가 그랬죠. 우리 몸이 이제 전자의 시대였다. 우리 몸을 분해하면 60쪽의 세포고 그 세포 하나를 분해하면 120쪽의 원자인데 그 원자 하나는 원자핵과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으니까 우리 몸이 전자기기다. 피를 엉기게 하는 플러스를 빼기 위해서 우리가 접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전자의 시대라면은 이제는 그 전자의 시대를 넘어서 인간이 핵을 지배하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21세기는. 그렇다면 핵을 지배하고자 하는 과학 시대에 우리 몸의 어떤 상태를 조명해 봤을 때 어떤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강 원칙이 제시될 것이고 또 추구하는 것이 좀 바뀔 수 있고 사실 바뀐 건 아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볶음 곡식을 더 잘 먹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뭐 젖은 음식 계속 먹었다면은 이제는 좀 더 구운 거, 볶은 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커피 마실까요? 커피 속에 있는 미네랄과 방사능 물질들을 먹기 위해서. 차도 그런 이유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에너지가 생겨나가니까요. 물론 카페인에 자극제도 있지만 그런 미네랄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커피 먹을 때 그 고소한 맛이 다 광물 미네랄 맛 아닙니까? 인간이 땀과 단절되면서 차나 커피에 이제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근본적인 생명 에너지를 주는 이제 볶음곡식. 그 다음에 좀 더 잘 먹으려면 표고버섯이나 뭐 다시마는 싸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그냥 뭐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거하고 이거 내 몸을 알아가면 갈수록 이것은 내게 너무 필요한 거야. 그렇게 해서 먹을 때 하고 기분이나 느낌이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저녁을 굶고 저녁을 왜 굶어야 될까요? 전에는요. 위가 일하면 장이 일 안 하고 장이 일하면 위가 일 안 하니까 굶으라 그랬는데 지금은요. 저녁을 굶어줘서 아침 점심 먹은 이 미네랄과 이 칼륨 40이라는 방사능이 많은 물질이 장에 오래 머물 때 여기서 주는 에너지에 의해서 마이크로 핵 융합로인 미생물에 의해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비타민도 만들어지고 면역물질도 만들어지고 항암제도 만들어지고 항생제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두 개라고 합니다. 하나는 적응성 면역. 백혈구가 과산화수소를 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균을 죽이는 걸 우리가 적응성 면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장에서 이 방사되는 에너지를 통해서 미생물들이
마이크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생명 물질과 에너지 힘으로 살기 때문에 자연 면역은 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이미 옛날부터 선조들은요, 인간은 똥배 힘으로 산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 왠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근본 에너지가 장에서 방사능이 흡수가 돼야 되고 분리가 돼야 되고 흡수가 돼야 되고 이것이 흡수돼서 뼛속에 들어가야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의 기능이 망가지면은 체력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선생님이 장이 안 좋으니까 체력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것을 먹으면 과일 같은 건 자꾸 쏟아버려요.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가 설사 한 번 하고 나도 하늘이 노랗다 안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지 곡식 위주로 해서 충분히 익혀서 요리한 것들을 먹는다면 제가 봐서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생명의 신비라는 것은 양파 같아요. 까고 또 까도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모두가 미완성이지만은 좀 더 나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확실한 것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저녁을 굶어줄 때 피가 아랫배로 가고 산소 공급이 되고 장에서 이 자연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을 굶으라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아침 점심도 제대로 안 먹고 저녁 굶으라는 건 알겠죠. 곡식 위주로 충분히 잘 먹고 한다면은 아마 좋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1시간 다 됐는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잠깐 기도할게요 먼저. 예. 예. 예, 곡식 먹으면 애기 놓고 또 젖이 아주 잘 나옵니다. 아직 그런 거 없어요. 곡식 먹을 때는. 저녁 굶으면 젖 잘 나와요. 예. 곡식 먹으면 젖이 엄청 나오죠. 예. 저희 딸도 뭐 주로 애기 낳고 그냥 젖 때문에 고민한 적 없으니까. 예. 그럼요. 미네랄이 충분하면은 비타민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조금씩 먹지 그 변을 보고 조절하면 됩니다. 변이 퍼지고 가스 차고 냄새 나면 좀 주의해야겠죠. 예. 태운 음식은 참 나쁘다고 그래서 불에 굽거나 고기는 이런 이제 나쁜 음식을 치고요. 그러고 또 고기 같은 것도 굽는 것보다는 삶고 찌는 게 몸에는 덜 해롭다 그러는데 우리가 빵을 굽든 뭐 곡식을 굽든 태웠을 때 나오는 그 찌꺼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 그런 태운 게 나쁘면 우리가 숟가루 먹으면 안 되고 정수장에서 그 물을 정수할 때 수치를 쓰면 안 되겠지,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나무가 탈 때 나오는 목초액 성분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문제지. 일반 음식이 좀 탔다고 해서 그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예, 괜찮죠. 우리가 이제 시골에 나무 떼서 밥해 먹을 때는 배탈이라고 아프면은 그 손 밑에 검댕이, 그죠? 끓여가지고 그걸 물에 타서 마시고 있죠. 탄소 자체는 문제가 없고 탄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목초액 성분의 문제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참기름, 들기름, 뭐 참기름이 주로 많이 나오죠. 발암 물질이 있다는 거는 기름을 짜서 짤 때 보면 기름집에서 깨를 볶아가지고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식혀요. 연기를 날려보내고 짜는데 공장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 과정을 빼버려요. 막 수증기가 그 목색 성분이 있을 때 같이 짜버리니까.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벤조피렌이 들어가서 기준치 이상일 때 걸리죠. 네, 일단 잠깐 기도 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항상 인간으로서 한계를 느끼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법칙이 언제나 정로임을 깨닫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하늘의 빛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